자, 지금요, 저는 이 정권이 지금 저는 정권 말기적 현상, 단말마라고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군사법원이 02800-7070 누구 전화번호냐 공개해라 라고 했는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뭐 또 했네 했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 대통령실의 공개 거부가 진짜 유치한 그 속임을 쓴 게 자기들은 명함에 새겨서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 명함을 받은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자들 그 명함에 찍어서 뿌리는 거는 보안상 괜찮고 법원에 알려주는 거는 보안상 위험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부의원께서 허락을 안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봐봐요. 우리가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800-7070 전화가 11시 9분에 조태용 안보실장, 11시 43분에 주진우 법률비서관, 11시 54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조태용하고 주진우는 같이 회의 중이었어요. 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가지고. 눈앞에 있지만. 같이 회의 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전이 지금 11시 9분에 11시 때잖아요. 네. 10시 때 전화한 게 원희룡 비서한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기 7월 31일이 7월 달 내내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있던 게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비서한테 전화를 했다면 비서한테는 한 번만 전화하면 됩니다. 근데 그 비서랑 5번을 통화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지점인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전화를 했다. 그러면 비서한테 전화해서 야 장관 받고 하면은 바로 끊고 그 지금 그 원희룡이 뭐 화장실에서 똥을 싸든 뭐 회의실에 있든 뭘 하든지 간에 대통령한테 온 전화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로 튀어 들어가서 장관님 나와야지. 대통령한테 전화 왔습니다. 하면은 바로 장관이 대통령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5번씩. 5번씩이나 비서한테 전화를 합니까? 이상한 거죠. 내가 저번에 추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원희룡이가 회의 중이었을 가능성, 회의나 무슨 뭐 행사 중이었을 가능성이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행사를 초단위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만약에 그 지금 처음에 대통령이 전화했을 때 장관이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래서 비서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 지금 그 전화하라 그래. 한 통이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답변하고 있을 때는 이를테면은 쪽지가 들어갈 수 그렇지, 있죠. 가이드라인 주는 그런 거죠.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는 예, 거고요. 예, 예. 자, 저번에 그 서영교 최고위원이 그 이야기 이거 영상 한번 보세요. 이번 주 거 아니고 지난주 거 영상인데 지금 대통령실 5층 이야기가 썰이 있고요. 용산에 가면은 별관이 있는데 거기에 김건희 집무실이 있다는 썰도 있어요. 근데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썰은 추미애 전 대표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약간 의혹 제기고 어찌됐건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건 800-7070은 윤석열 전화가 아니라는 거. 같이 회의하는데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용산 뭐 저 5층에 김건희도 쓴다 저거는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별관이 따로 김건희가 쓰는 그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보안이니까. 저거는 이제 완공 당시에 22년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김건희가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미 7월 31일이 지나면서 통신 조회 보존 기한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요 내일 최상병 특검법을 3번째 발의합니다. 그리고요 조만간 김건희 특검 발의할 거예요.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게 해병 수사를 맡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재판을 받게 하고 처음에는 구속시키려고 그랬잖아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그렇지. 그리고 나서 결국 임성근을 빼는 과정에 어떤 힘이 작동을 했는지 밝혀야 되는 부분이 2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건 윤석열의 탄핵 사안이다. 범인이 윤석열로 의심되므로.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김건희가 의심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자, 그리고 지금
최혜병 특검 세 번째 발의하겠다. 내일 발의하면은 법사위 거치고 또 본회의 올라가는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임시국회가.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김건희가 제출한 명품백을 이제 검증도 안 했다는 거예요. 좀 고유 번호라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검증 안 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같은 제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재형 목사가 준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이렇게 말이 재밌는 게 그 사용감을 확인한다잖아요. 그 사용감이 없으면은 죄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사용감이 있으면은 뭐 죄가 있고 그런 겁니까? 일단 받은 게 제일 문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핵심이죠. 핵심. 받은 게 문제인데다가 한 번 썼다고 칩시다. 그거를 땅바닥에 놓겠어요. 음식 먹으면서 음식이 튀기겠어요. 300만 원짜리인데. 그거 이거 들고 다니고 중요한 때는 비서가 들고 있을 거고 뭐 안 할 상황이면 한 달 내내 들고 다녀도 새 거 유지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미 무슨 말도 안 되라고 하세요. 땅바닥을 걸어 다녀 무슨 신장로를 걸어 다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검찰은 최소한의 저 검증은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줬다고 하는 사람 최재형 목사한테 이거 준 거 맞습니까라고 실물을 보여주는 게 맞죠. 그렇죠. 왜 선수들이 무슨 뭐 홈런 신기록 세우거나 할 때 있잖아요. 프로야구 때 그 홈런 신기록이 나오려고 할 때는요. 그 야구공에다가요. 그러니까 심판들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해요. 점 같은 거 좁게 찍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공을 잡은 관중이 이 공을 선수한테 갖다 주면 선수는 몇백 호 홈런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 준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기념품을 줘요. 1년 동안 프로야구 보고 들어오게끔 막 입장권 주고 뭐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야구공 챙겨가면 안 돼. 최재형 목사가 그랬어. 자기만의 표식을 해놨다고. 그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지금 돌고 있는 그 S로 시작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 넘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이야기한 거긴 한데 저거는 모델 넘버입니다. 시리얼 넘버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취재를 해보긴 했는데 최재형 목사가 이제 앞으로 공개하실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그걸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최재형 목사는 본인이 전달한 게 아니다. 검찰이 확보했다는 그 디올백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지금 김건희가 휴가 가고 저렇게 조작거리를 활보할 때예요? 아니 안 부끄러울까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의 사고 방식으로는 자기는 이제 혐의를 털었죠. 검찰 조사 한번 받았잖아요. 조사도 받았고. 검찰 조사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무혐의, 죄 없는 사람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된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준 거죠. 그거는 사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하고 상관없는 김건희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근데 거죠. 본인이 정말로 떳떳하고 자신감 있었으면 부산에 갈 게 아니라 사실은 광주 충정로를 왔었어야죠. 왜 계속 부산, 통영 이런 데만 갑니까? 그렇지 꼭 그런 데만 가죠. 진짜로 정점 시기가 왔더라니까. 거긴 통영 꽂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그리고 여러분 이진숙하고 김문수, 이진숙은 임명해버리고 김문수 지명한 거 보세요. 이거 정권 말기예요. 왜 정권 말기냐면 국가의 다이나믹성이 있잖아요. 환경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환경 파괴하는 놈.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케이블카 넣겠다고 한 거고 뭐 댐 짓겠다 그러고 기재부에 있을 때 그 환경 네. 관련한 예산 깎은 놈이잖아요. 노동부 장관은 노조를 악마화하는 놈이잖아요. 그럼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권 지켜보겠다고 저지랄 하는 거예요. 그게 말기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진숙이가 공영방송 이사들을 저렇게 임명해놓고 나면 최소한 공영방송들이 나를 빨아주겠지 하는 지들 뇌피셜은 정상화라고 하지만 나를 빨아주겠지 하는 탄핵 국면에서 나를 비판을 못하겠지 하는 뇌피셜 그것이 바로 정권 말기적 현상이라는 거. 자신 있으면 왜 안 합니까? 윤석열이가 보수로 뽑혔지만 본 국민적 지지율이 50%가 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짓거리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야 윤석열 뽑아놓으니까 무식한 줄 알았더니 인사하는 잘하네 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키겠다라고 점점점 자기의 이 소위 바운더리가 엄청 좁아지면서 자기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게 이 정권의 특성이에요. 현재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 것 중에
정부 부처 중에 지금 장관이 공석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장관이 공석이야. 지금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 네. 지금 아직 공석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병적인 거거든요. 특히나 저기 한덕수 총리 처음에 총선 끝나고 사퇴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도돌이 말 넣었지 않습니까? 계속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랑 임기를 같이 간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병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언론들이 제대로 돼 있다면 이 총리 이 자리 하나 문제만 가지고 들고 씹어도 진짜 한 달치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총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뭐 기재부 장관이나 여러 가지 부처 장관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진짜 이건 말기적인 현상이에요. 그 미친 건데요. 제가 봤을 때 5년 임기는 못 채우는 건 확실한데 어느 시점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하나 조사하는데 검사들이 핸드폰을 뺏겨요. 핸드폰을 뺏긴 이유가 휴대폰에 폭탄이 설치돼 있을까 봐. 원격으로 조작해가지고 폭파시킬 수 있다고. 그 대한민국 기본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 수많은 범죄 의혹이 있는 주가 조작부터 시작 현재도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마약 수사 개입, 주가 조작, 고속도로 정점 바꿨던 거, 명품백 뇌물 받은 거 수도 없이 많은 범죄자 의혹이 있는데 이거 조사 한번 하는데 수년 걸렸고 그리고 핸드폰까지 뺏기는 검사들 이것도 저는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봐요. 이제 아무도 못 믿는 거지. 검사들이 실시간으로 상부에 보고할까 봐. 맞아요.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고.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란 놈은 뭔가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거 유튜브만 보죠. 이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의 말로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금 어떤 미디어 소비 행태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기존의 어떤 올드 미디어가 지금 그 시장에서 쫓겨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뉴 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 채널 그 편성표가 정해진 대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채널을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상한 극우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자기 뇌를 거기에 의탁하고 있느냐. 이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윤석열로 전향했으면 이미 장관 좀 했을 거야. 아우,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은 됐겠죠.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 5대 출세 비법. 극우 일베가 되십시오. 친일파여야 합니다. 국회를 무시하십시오.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어야 합니다. 김건희 씨 연줄을 타십시오. 이러면 출세한다는 거예요. 아, 김건희 연출 타는 게 어렵네. 이게 타고 싶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한 방송에서 임세은이 김건희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 인맥을 한번 대보려고.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목소리가 전화가 오면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아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개판 5분 전이어가지고 자영업 폐업이 역대 작년 한 해에만 거의 100만 98만 6천 자영업이 폐업을 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모든 지표가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망조 같은 거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윤석열은 불쏘시개일 수 있어요. 보수는 뽑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 근데 업종별 폐업도 소매업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매업 다음에 서비스업. 예. 다음.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간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갑자기 한국이 수해가 났는데 우크라이나로 비행기를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났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게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 국회에서조차 지금 저런 이야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유니버스. 그러니까 다 그 여러 가지 뭐 산부 뭐 마약 사건 뭐 여러 도이치 가지 뭐 그 다. 도이치 모터스 여러 가지 그 최혜병 이렇게 수사 외압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그 핵심에 있냐
여러 사람을 끼워 봤을 때 이 사람도 넣어보고 저 사람도 넣어보고 했을 때 제일 딱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김건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안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더 있는 게 재밌는 게요. 국회에서 삼부토건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보통 보면 상장한 회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 같은 거 내요. 조용해. 한 번도 내질 않습니다. 어.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서 말을 해야 냄새가 돼요. 나잖아요. 네. 예. 자, 대한민국에 저는 윤석열은 조폭이라고 생각해요. 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양아치급이라고 봐야죠. 저 걸음걸이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건들건들하면서. 저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저 대통령의 품격이에요? 정치나 잘하면 저렇게 안 보이는 거죠. 뒤뚱뒤뚱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건들건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김건희 온갖 범죄 혐의가 있어도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이 없습니다.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떳떳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와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해명을 해야죠. 안 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은 1도 없는 자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과 그의 부인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